우리가 지금부터는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챕터 1에서는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챕터 2에서는 그 중에 힘을 이제 면적으로 나눈 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하게 되면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체 자체가 이동이나 회전은 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혹은 가속도가 0인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이 힘이 아무데로나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를 변형시키는 데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하게 되면 물체가 변형이 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면 파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힘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어떤 디멘전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뭐 단면적이라든지 길이에 따라서 이게 같은 어떤 동등한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에 대한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단위 면적으로 나눠줘서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10cm가 1cm 늘어나는 거랑 1m짜리가 1cm 늘어나는 거는 동등하게 같은 양이 늘어났다고 좀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형도 변형된 비율, 그래서 변형률이라고 하는 초기의 어떤 길이로 변형된 양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의 어떤 특징, 재료의 특징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잣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우리가 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챕터 3에서는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챕터 2에서 응력의 성분이라든지 응력 변환 방정식이라든지 주응력, 최대 전단 응력, 그리고 모어 서클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까지 모두 잘 숙지를 하셨다면 이번 챕터 3은 그냥 거의 거저 먹는 거다. 왜냐면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데 변형률로만 개념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위, 변형, 그리고 그것을 비율로 표현해준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응력에서도 수직 응력과 그 다음에 면의 평행한 방향의 전단 응력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변형률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의 변형률인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 노멀 스트레인과 슈어 스트레인 이렇게 구분하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 변형률은요, 심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실론, 그리스어 입실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 방향의 변화를 우리가 수직 변형률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처럼요, DL이라고 하는 촉의 길이가 있었는데 이게 DL 프라임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길이가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길이가 변화한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DL 프라임 나중의 길이에서 DL 초기 길이를 빼주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델타 DL이 되겠죠. 길이 변화량이 되겠죠. 이것을 초기 길이인 DL로 나눠준 것, 이것이 바로 수직 변형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직 변형률의 값은 변형전 재료에 주어진 점이나 주어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률이 재료의 어떤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어디는 굉장히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같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저쪽 방향으로는 별로 안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마다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기준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 대한 재료의 수축과 팽창을 측정할 수가 있죠. 지금 요 수식을요, 그냥 똑같이 수식의 형태만 바꾸어서 요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방금 전에 요 기수식, 요걸 그냥 그대로 바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DL 프라임은 1 플러스 입실론의 DL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요, L에 관해서 적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을 해준 식이 요렇게 되게 되고, 1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입실론은 이제 L에 대한 어떤 함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컨스턴트니까 L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에서 L을 빼준 요 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입실론이 L의 값에 관계없는 상수다. 이게 뭐 그냥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입실론이 컨스턴트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식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직 변형률을 이제 축 방향의 변형이라고 해서 축 변형률이라고도 하고 축 하중, 결국에는 수직 응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L이라고 하는 길이에서 L'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식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길이를 초기 길이로 나눠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과는 이제 조금 상반되는 개념으로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 변형률은요. 우리가 무엇이 변한다고 했었냐면 길이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와 이제 상응하는 개념으로 shear strain,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단 변형률은 모양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원래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평행하게, 면을 평행하게 밀면 얘가 이렇게 찌부되겠죠. 찌부되면서 이렇게 찌그러들면서 모양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변화하는 그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단 변형률인데요. 우리가 이 모양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각도가 90도였죠. 근데 이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때 작아진 이후의 각도를 이제 세타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걸 90도에서 뺀 이 값을 이제 파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파이는요 90도에서 세타 프라임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단 변형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래 요 L 길이분에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평행사 변형이 되면서 여기 밀려나간 슬라이드된 요 델타 S, L분의 델타 S를 평균적인 전단 변형률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점점 더 이렇게 누우면서 찌그러들수록 델타 값이 커지면서 전단 변형률 값도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L분의 델타 S가 굉장히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L분의 델타 S를 탄젠트 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각도가 이제 파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파이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L분의 델타 S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를 그냥 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90도에서 세타 프라임을 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단 변형률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프라임, 즉 파이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수직 변형률에 해당하는 예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A 문제가 있고 B 문제가 있는데요. A 문제에서는요, 이런 봉이 있어요. 2.04m의 초기 길이가 있는 게 아니라 초기 길이는 2m예요. 하중을 받고 있지 않을 때 길이가 2m. 2m인데 옆으로
수직 응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축하점을 가한 거죠. 그랬더니 2m였던 그 촉의 길이가 2.04m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다 균질하다고 할 때 이 길이 방향으로 입실론의 값이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우리 아까 적분했을 때 컨스턴트니까 입실론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수식이 되게 간단해졌었죠.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A번 문제 풀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B번 문제를 보면은 원래 촉의 길이가 2m였는데 2.01m로 늘어났대요. 공의 한쪽 끝에 뭔가가 매달려서 이렇게 용수철처럼 늘어났는데 근데 이것이 수직 변형률이 그냥 컨스턴트한 게 아니라 축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L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풀면 안 되고 원래 아까 유도했던 그 적분수식을 넣어가지고 변형률을 구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수직 변형률 자체는 먼저 구해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 A가 몇이어야지만 이게 2.01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쉬운 A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아까의 수식이죠. 델타는 L' 빼기 L, 나중 길이인 2.04에서 초기 길이인 2를 빼준 요것이 바로 입실론 곱하기 L이다. 그래서 입실론이 몇인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수직 변형률은 0.0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입실론이 L에 무관하게 컨스턴트하다, 일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균일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적분에서 입실론을 밖으로 빼준 요 수식을 써서 수직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이 변화하고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실론이 이 적분 수식의 밖으로 바로 나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L분의 AX였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적분이 돼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것이 2.01에서 2를 이제 빼준 요 값인 거죠. 요 값 자체가 요 적분값과 같다. 근데 그게 길이가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A에다가 2분의 X제곱이 되고 요것을 이제 2를 X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2에서 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A가 되죠. 왜냐면은 4분의 4에서 0을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A가 되는데 그것이 0.01이니까 결국에는 A 값은 0.01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입실론이 길이에 따라 변할 때랑 이렇게 요거는 입실론이 L에 따라 길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을 때랑 변화하지 않고 있을 때랑 수식을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전단 변형률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무한히 작은 선 DL1과 DL2가 원래는 이렇게 90도의 각도로 각각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전단 변형을 시켰더니 찌그러졌어요, 모양이. 그래가지고 두 선의 각각 단위 벡터가 요렇게 이 1과 이 2로 요렇게 뭔가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틀어지게 됐어요. X, Y, Z축 방향으로 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벡터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내적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세타를 구해가지고 각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각도에 따라서 전단 변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1과 이 2를 내적을 해주면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요거랑 그래서 더해주는 게 내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했더니 값이 이렇게 나왔고 그것은 각 입실론 1의 길이 0.976의 제곱 더하기 0.098의 제곱 더하기 0.195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거. 그 다음에 입실론 2의 길이 0.228의 제곱 더하기 0.911의 제곱 더하기 0.3 마이너스 0.342의 제곱 결국엔 똑같죠. 그래서 그걸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준 거. 그렇게 두 개를 곱한 값 곱하기 코사인 베타랑 같다라고 하면 이제 코사인 베타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아크 코사인 해주면 역함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베타 값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타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는 그 베타 값은 사실은 요게 베타 값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요렇게 90도인 거를 전단 변형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요게 요렇게 찌그러졌을 때 이 가운데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전단 변형은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여기 각도. 이 각도가 결국엔 전단 변형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그 사이 각도 베타를 해줘야만 우리가 전단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우리가 응력에서도 응력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X, Y, Z축 방향으로 세 가지의 그 주교 좌표계에서 3 곱하기 3 행렬로 응력을 수직 응력 3개, 그다음에 수직 변형률 6개를 표현을 할 수가 전단 변형률, 전단 응력 6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독립적인 이제 응력 성분으로 타우 XY랑 타우 YX는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9개를 6개로 독립적인 응력 성분 표현할 수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형률도 이렇게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의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만 심볼을 우리가 응력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을 타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심볼이 달라요. 심볼이 수직 응력 입실론으로 표현하고 전단 변형률은 수직 변형률 입실론, 전단 변형률 이렇게 감마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다르고 이 밑에 아래 첩자를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 곱하기 3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감마 XY, 이렇게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요거까지는 이제 똑같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감마 XY, 죄송해요. 감마 XY랑 감마 YX는 얘랑 얘는 똑같아요. 응력대랑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잘못 표현되는데 우리 감마로 고쳐줄게요. 그렇게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마 XY, 감마 YZ, 감마 XZ 이렇게 세 가지의 전단 변형률 성분이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형률도 응력처럼 독립적인 변형률 성분이 6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개는 같기 때문에 독립적인 변형률 성분은 6개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률 상태까지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